겜바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3차 토론에서 젓가락 발언, 막판 대선판의 변수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다 말았는데요. 앞서 김명주 의원님 이게 좀 영향이 미칠 것이다. 네.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쪽의 어떤 네, 보수 쪽에 저는 전부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여성 비하 또 혐오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고 예. 그리고 남자 여자 갈라치기 사실 이준석 후보의 평소에 좋지 않은 이미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 저도 남성입니다만은 그 남자도 예. 결국은 여자인 어머니가 나에 배에서 있다가 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발언이 저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도 보수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성인지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어떻게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후보자 예.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얼마든지 돌려서 얘기할 수도 표현을 했을 예. 수도 있을 텐데 단순히 이재명 후보 공격하기 위해서 예. 칼을 빼들었다가 자기 배에 칼을 찌르는 그런 저는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수의 성인지 인식의 문제가 분명히 이번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짧게만요. 네, 저는 이거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준석 후보가 엄청난 망언과 발언, 성적 비하 이런 예. 걸 한 걸로 들릴 텐데 예.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충분히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련된 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하려고 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순화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게 부적절했다는 거인 거지 그런 행태의 발언들을 이준석 후보가 했다는 게 아니었던 건데 자칫 이준석 후보가 다 한 것처럼 되는데 실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비하 발언을 했다는 거를 예. 지적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예. 이게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의 저는 잘못이 그런 걸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속 빠지고 자기가 망언한 것으로 된 거라 이거죠. 본인이 덫을 놓은 격이 돼 버리니까 그런 건데 정작 잘못한 사람들 따로 있고 또 아까 이제 우리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수의 전체 영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보수가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고 오히려 지금 막 보수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공격들을 했거든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제 저녁까지도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와 또 별개적인 얘기인 거죠. 정치적인 이제 정치공학적인 얘기인 건데 저는 어쨌든 가족을 건드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몇 번을 울고 먹습니까? 예. 더 이상 이제 빨간 국물, 뽀얀 국물 안 나오고. 아니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적강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좀 더 발언이 지금 더 서로 이제 지적을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예, 확대해서가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좋겠습니다. 하죠.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하나 변수가요. 이게 오늘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얘기가 좀 요즘에 또 선거 하루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저께인가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 댓글 조작 아니냐,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충격적이었고 예. 리박스쿨 결국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약자를 분의 사람을 계속 신격화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거의 신하 아닙니까? 각 교회 목사들이 집회에 할당된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줄 세워서 전부 다 머리 박게 만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뭐냐면 댓글 조작은 어쨌든 정치적인 행위여서 그것도
문제가 크다고 보지만 예. 저는 이런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이걸 예. 그래서 극우 보수자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를 예. 한 걸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박스쿨 극우 성향 교육 단체 그 자체가 문제가 예.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하신 건데 사실 이게 그것도 그거지만 댓글 조작 의혹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 거기 국내 저는 입장에서 이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싫은데요. 예. 리박스쿨 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개딸의 일원이고 그래서 막 이재명 후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밖에 나가서 제가 사고 쳤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딸의 한 명이 사고 친 거지. 저 리박스쿨이 어떤 데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저거를 보수와 국민의힘과 연관지어가지고 지시 내리고 뭐 지령 내린 것처럼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예.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리박스쿨에 저렇게 지금 드러난 혐의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예.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그럼 별개의 그 단체에서 한 일인 건데 국민의힘과 연관성을 짓는 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딸이 사고 치는 건 다 이재명이 잘못하는 거죠. 뭐. 아니 그러면 그 성남시장 할 때 문제됐던 대장동 그 이재명 후보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인과관계가 충분히 네. 있기 그 때문에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이분들도 김문수 후보하고 과거 특수 관계인으로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뭐 전혀 그건 밝혀진 게 그러니까 없어요. 결국은 수혜자. 수혜를 누가 입었냐 이거죠. 예. 아니 평상시에 두 분 이제 시의회 의원으로 만났을 때는 좀 훈훈한 얘기가 되더니 오늘 확실히 선거 기간 끝나고 본투표일이니까 뭐 사사건건 얘기만 하면 둘이 그냥 아니요. 수둔하시네. 스튜디오 나가면 다시 또 알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 앞두고 이제 변수에 관한 얘기, 리박스쿨 이야기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관련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이게 과연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오늘 투표 끝나고 이제 개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결과 뭐 오늘 자정깨면은 당선자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던데요. 이번 선거 결과 지금 두 분 다 유세하시느랴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또 진두지휘를 하시느랴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한번 먼저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거를 해 보면요 악수하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 압승하리라고 봅니다. 압승이다. 네. 그럼 50% 넘게끔 뭐 압승한다 뭐 그런 취지네요. 예, 저는 그 10% 이상 차이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10% 이상 예. 압승이다. 뭐 50% 넘고 안 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당 후보와 10% 이상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하신다. 결국은 50% 넘게 되겠죠, 당연히. 아니 49대 39일 수도 있죠. 농담입니다. 예. 반면에 저기 이영창 저는 위원장님. 압승까지는 아니고요. 예. 승패는 이제 한 자릿대로 10% 이상이 아니라 예. 한 자릿대로 승패가 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좀 많이 냉랭했어요. 저희 또 다 아시는 네. 것처럼 후보가 마지막에 늦게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예. 선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조차도 많이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랬어서 그랬는데 선거 중반이 가고 또 후반이 갈수록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예. 그건 현실적으로. 근데 다만 이게 냉철해야 되는 게 이게 어느 후보의 유세 현장이든 간에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 그 앞에서 막 응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본인의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는 건 좀 오판일 수 있고 예.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번 선거는 뭐 내란 종식이다 뭐 네. 1당 독재를 막는 거다 이런 대결로 펼쳐질 거라고 신문에서도 해석을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들께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시는가에 둘 다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둘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뭐 팽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 미만대로 예. 승패가 결정될 난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쯤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또 뭐 소속 당이 있음이긴 합니다만 또 지자체 지방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광역 네. 의원들이시고 또 이제 당협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대통령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뭐 한 메시지 아니면 생각한 게 있다면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국민 통합과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파랗고 이렇게 좀 예. 그림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뭐 네. 나를 안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예.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저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당연히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래서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서민들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예. 또 누구나 또 노력하면 아파트 하나쯤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저는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용창 의원님 어떻게 예. 새로운 대통령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저도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통합합에서는 뭐 예. 1000% 공감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뭐 보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아까 뭐 이재명 후보님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에 당선이 되셨었을 때에 예. 저는 진심으로 만약에 본인이 지금 놓여져 있는 재판들을 누르지 않고 네. 그대로 다 진행시키고 그거에 대한 거를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전 진심으로 박수치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본인의 진행 중인 재판들을 무마시키거나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임기 동안은 뭐 예. 재판받지 않게끔 한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계속 외쳐오셨던 공정 뭐 이런 거에 과연 누가 신뢰할지 모르겠는데 예.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난 떳떳하다는 걸 재판을 통해서 예. 밝혀주시면 저는 당이 다르더라도 진심으로 박수치겠습니다. 아니 미국 사례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뭐 다 그냥 위안만 되고 다 안 되던데요? 전 그래서 뭐 그게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벌써부터 이제 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예. 방법들이 지금 근데 뭐 논의되고 그건 뭐 있는데요. 대통령이어서 뭐 비하하는 것보다는 그게 예. 뭐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뭐 약간의 예. 뭐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국민 앞에서는 또 법 앞에서는 예. 높고 낮음이 없이 떳떳하고 공정하고 다 밝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꾸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가 네.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도 저의 재판 중인 거 의혹 중인 거 다 재판을 펼쳐주세요. 아니 법에 라고 헌법 한다면, 72조에 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법에 있는데 그러면 법 위반해서 지금의 재판해라? 민주당의 그 막강한 권력만으로도 예. 충분히 그걸 가능한 거고 그 국민 정서가 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예. 이 법은 오히려 높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지금의 그런 정서로 지금 국민들이 인식이 돼 있기 예. 때문에 높은 사람일지라도 혐의가 있고 재판이 갑자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어떤 혐의점들이 아니라 예. 그 전부터 계속 지내왔던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 겁니다. 예. 법적 해석은 제가 법 전문가니까 모르겠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돼서 김건희 지금 심판 받고 있잖아요. 비리라든지 예, 재판 진행 전부 중이니까. 다 뭐 조사도 안 하고 오히려 검사가 찾아가서 조사하고 저는 절대로 그게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판 받고 있고 예. 재판 진행 중인 거고 예. 오히려 그걸 강하게 비판한 게 이재명 후보와 예.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외치고 있으면 저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진행 중이던 사건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밝히겠다, 재판 받겠다, 인정하겠다 예. 이러면 제가 재차 3차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말씀은 이제 헌법 72조에 있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에 반해서 수사받지 않은 소추받지 아니한다 그런 취지가 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그렇죠. 소추받고 재판 받는 것들은 거기 해당 안 되니까 이렇게 재판을 계속 받아라라는 그런 네,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런 논리를 피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형사상 재판 소추를 받는 거는 소추가 이제 재판까지 다 포함해서 정지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안정과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유익하냐 이거죠. 예. 네, 저는 어쨌든 만약에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봉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면 충분히 저는 그걸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지럽고 복잡한 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에서 저는 그것보다는 빠르게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예.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뭐 여기 그냥 그렇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그렇게 같은데. 국민들이 어지럽게 안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으면 벌써 민주당에서 20번이 넘는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진 않죠. 아, 예. 오늘 뭐 잘했으면 탄핵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싸우네요. 어떻게 해도. 이제 그러면 오늘 뭐 대선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요 얘기는 여기 정도까만 하고요. 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지역 관련된 얘기 하나 간단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구의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소식이 하나 있네요. 이제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이게 네. 유기동물 보호소 부실 운영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여러 곳에서 벌어진 좋지 않은 사례가 이슈가 됐는데 이번 서구 보호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지인이 운영하는 그 농장에 예. 좀 대신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서 그 동물들을 학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잡아먹기까지 아하.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론 이분들이 그런 인식 자체도 문제기는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어쨌든 관 차원에서 지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소, 그러니까 유기묘들을 이제 한 마리당 1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이걸 보호해서 뭐 딴 데 입양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가 잘 안 되고 자기 지인 주말 농장에 보내서 아까 뭐 잡아먹었다는 얘기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것도 그거지만 유기견 중에서 파보 바이러스에 대부분 감염돼 가지고 다들 이제 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렇게 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문제 이게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제가 그 구의원 시절에 네. 이 서구에 있는 동물 보호소를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동물 보호소 하면 보통 이제 조금 그 주거지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네. 별도로 이렇게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 동물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같이 있는 거죠. 1층에는 병원이고 위층은 보호소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면 건물 실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15만 원 받아가지고 네.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돈 때문에는 절대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손해다. 다만 이제 동물병원을 내가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이게 밖에서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거죠. 평소에 살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걸 일일이 계속 치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전염이 빠르거든요. 예, 그리고 한 번 걸리면 거의 뭐 살기 힘든 좀 그런 그 병인데 어쨌든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군구 또는 군구에 우리 있는 보호소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그 보호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게 유기견이 정말 많이 발생한대요. 유기묘들이 그냥 키우다가 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이 불가능한 거죠. 뭐 적당히 있어야 뭐 보호해주지. 이거는 뭐 물밀듯이 유기견 유입만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점.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뭐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보호소를 좀 충분히 만들어서 이 들어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양을 시도했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이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최소한 본인이 타고난 생명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뭐 이게 쉽지 않겠네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 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3일 동안만 우리 그 반려견을 좀 맡아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맡아줬는데 예.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사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 유기견을 그런 식으로 네, 맡아달라고 그냥 넘기는군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쨌든 그 동물들을 예.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예. 더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예. 우리도 시스템도 좀, 보호하는 더 시스템도 잘 보완할 만들어야 필요가 되겠네요. 있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용창 의원님 이런 그래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간략하게. 네, 이거 근본적인 좀 대책 마련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도 지금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 반려동물 예를 들어 반려견이면 예. 강아지면 반려견 키우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생각 못했는데 딸아이 때문에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 이 애초에 강아지를 키울 때부터 왜 물론 강아지와 사람을 뭐 같이 비유한다는 건 좀 저기 할 수 예. 있지만 아이를 입양할 때도 그 부모의 입양하는 가족의 내력이라든지 신중하게 여건이라든지 하죠. 예. 이런 걸 다 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예.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좀 순간 지금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체크들 예. 뭐 아이가 없어졌는데 학교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예. 반려동물을 분양해 갔는데 반려동물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예. 대한 어떤 그런 간단한 뭐 그런 체크들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무작정 그냥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그냥 예.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없게끔 다각도로 전문가들이랑 이런 부분을 사전부터 좀 체크를 해야지 순간 기분에 의해서 귀엽다고 강아지 입양했다가 예. 여건이 안 돼서 버리고 이러는 거는 이건 좀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 저도 예. 동의를 하고요. 예.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건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아까 서구 동물 보호소, 유기동물 보호소 얘기까지는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주요 얘기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 6.3 대선 날인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꼭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시고요. 오늘 두 분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박구윤의 뿐이고 들려드리면서 방송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